주권자인 국민, 특히 2045년 우리 사회 주축이 될 청년 세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 제안 플랫폼도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좌측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국민들의 제안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향후 20년의 청사진을 한 컷 한 컷 알차게 채워가겠습니다.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1년 단위의 예산안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실행력 높은 살아있는 전략을 만들 것입니다. 수립된 국가 중장기 발전계획의 법정화도 향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계획을 위해 대한민국 대개조 10대 핵심 과제를 제안하고 단계적 추진 로드맵도 제시하겠습니다. 미래를 준비함과 동시에 당면한 현안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속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미룰수록 위기는 커집니다. 산업 대전환, 양극화 완화,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금 바로 결단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적극적, 전략적 재원 배분입니다. 저성장의 벽을 허물고 양극화의 틈을 메울 담대한 투자를 시작하겠습니다. 초격차 산업강국 도약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총력 뒷받침하겠습니다. 전력, 용수, 교통, 물류, 인프라에서 정주 여건 확충까지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할 것입니다. 랜드마크 사업에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 AI 혁신, 포스트 반도체 산업 육성 등 성장 잠재력 확충과 저출생 극복,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같은 양극화 대응에도 힘쓰겠습니다. 반도체 호황이라는 단비를 미래를 위한 저수지로 만들겠습니다. 미래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청년 세대, 성장 동력, 지방, 인재에 대한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 안정화 기능도 확충하겠습니다. 수도권과의 거리, 지구 낙후도 등에 따라 지역 낙후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지방 우대 원칙도 재정 사업에 본격 적용하겠습니다. 모든 재정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단순히 군살만 빼는 다이어트를 넘어 근본적으로 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재량 지출의 15% 수준을 감축하고 불효불급한 사업들은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그간 지출 구조 조정의 성역으로 간주되어 온 의무 지출도 10% 이상 감축하겠습니다. 지방 교육조정 교부금, 기초연금 등도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든 가지는 잘라내고 열매 맺는 가지를 키우겠습니다. 금년 도입한 통합재정사업평가는 심층 진단을 통해 한층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형 R&D 사업 신설 등을 통해 정부 투자의 성과가 다시 국가 재정으로 환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과제는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재정 운용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예산 편성 단계부터 국회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교육재정 정보까지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겠습니다. 국민 생애 주기에 맞춘 촘촘한 재정 지원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고 빈틈을 메우겠습니다. 예산의 집행도 최종 수혜자인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대표되는 지금의 성과는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눈앞의 성과에 가려 다가오는 구조적 위기의 그림자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기회는 대도약으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위기는 대전환으로 극복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멀리 내다보며 담대하게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 가까이 살피며 꼼꼼하게 오늘을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획예산처는 소관 기관이 재정정보원 한 개밖에 없나 봐요. 예, 재정정보원장님 속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네. 이거 약간의 뭔가 의미가 내포돼 있죠. 딱 하나. 예. 네, 재정정보원은 뭐 별도 굳이 보고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예. 한번 하실 말씀은 하십시오, 간단하게. 예, 저희는 기본적으로 정보 보안과 개인정보 의무에 철저히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쉬운 재정 정보 공개, 그리고 AI로 활용한 재정 분석이 가능한 정보 데이터 공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에 저희 인력 3분의 1을 동원해서 10월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거 뭐 저건 제가 취임하고 보니까 무슨 재정에 관한 정보들을 웬만하면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용도에 쓰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래야 비판, 감시, 견제, 조정이 가능한데 좀 쉽게 누구나 볼 수 있게 좀 잘 하십시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뭐 다 공개돼 있다 그 말인가요? 예, 지금은 열린 재정이라고 그래서 데이터 한계가 좀 있는데요. 앞으로는 지방 재정과 교육 재정까지 통합해서 그다음에 정부 공개 양도 현재 245종 정도 공개하고 있는데요. 모두의 재정 12월 달에 11월 정도에 공개할 모두의 재정에서는 509종까지 확대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정보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그 행정이라는 공개가 원칙이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악용의 소지가 있거나 뭐 그러면 몰라도 예, 예. 특히 기본적으로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AI 전략위원회랑 협의해서 그 정보 보안에 문제 없도록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공개하겠습니다. 하다못해 예산서 한 개만 해도 그 저도 다 못 보겠더라고요. 저 아주 정말 독하게만 보고 하면 다 끝까지 읽어봐야지 그러다 중간까지 보다 포기하고 그러는데 우리 예산처 장관은 끝까지 봤겠죠? 그 두꺼운 수천 페이지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좀 그렇죠. 이게 현실이에요. 결국 이것도 과학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죠. AI를 보다가 막 지쳐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국회에서 심의 단계 또는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AI로 이걸 읽을 수 있게 판독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이 서류의 양식도 지금 저희가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 사업이라든가 유사사업도 거기서 빨리 좀 체크할 수 있게 한다든가 그런 게 될 것입니다. 물론 전문 공무원들이 뭐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뭐 그 정도 수준은 좀 고급의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죠. 네. 그것도 빨리 일단 도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거 뭐 기획예산처는 발표한 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이 기획예산 분야가 따로 지금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좀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요. 공무원들의 전문성도 좀 더 강화될 수 있겠죠. 기획 기능을 갈수록 저는 좀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래에서 국장 과장들이 자기의 이 국가 구조와 관련된 기획 기능을 스스로 공부하고 아이템을 만들어내고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좀 유도해 볼 생각입니다. 옛날에 이 부서가 원래 경제기획원하고 네. 예산실을 합쳤던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참여정부 때 또 기획예산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동안 이제 다시 통합됐다가 이번에 1월 2일자로 분리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은 보면 기획 기능이 재경부하고 뭐 산업경제부는 산업부 뭐 이런 데가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 부분은 지금 그 기획예산처에 직제로 돼 있고 전체 거시경제나 국가경제 전반적인 거는 재정경제부입니다. 그러게 그게 근데 그 역할이 뭐 저는 약간 중복돼도 상관없다고 보는데 어쨌든 기획 기능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필요는 있겠죠. 주로는 예산 기능에 집중돼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실과 함께 저희가 이 기획산처가 출범하면서 이제 미래전략기획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뭐 통합성장 그다음에 그 성장 기획 이런 것과 이제 그다음에 재정 혁신을 통해서 구조 계획을 결국 재정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과 국민들의 참여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산하의 부부로 두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기획 기능이 실제로 이제 국가 재정 집행에 관계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기획 예산처가 기획을 해야 예산도 사실 거기 맞추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은 다른 부처들이 하는 일에 예산을 배분해 주는 역할 비슷하게 돼 있으면 이 사실은 좀 그리 바람직하지는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말만 탑다운 제도다. 실제 그건 홀뿐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그동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실하기 위해서 올해 많은 새로운 좀 변화를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가령 총 지출을 제가 4월 달에 내려면 5월 말까지 각 부처가 이제 내년도 예산은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 예산실의 실국장들 또는 장차관이 직접 각 부처에 찾아가서 저희가 설명도 했고요.
그다음에 체크리스트를 한 21가지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가령 국정과제를 포함해 있냐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절차를 지켰냐라든가 이런 체크리스트를 체크해서 기본적으로 각 부처의 편성을 최대한 자율적으로 보장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더 주목적으로 해야 되는 게 향후에 이런 국가 전략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잘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진짜 비효율 성과적인 사업들을 잘 찾아내서 그걸 구조 조정하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전략을 잘 수립해서 이것을 예산과 연계시키는 것. 이런 기능을 좀 강화해야 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조세 지출 분야는 기획예산처 소관이 아니고 그건 재경부가 가지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세 지출도 사실 경제 기획하고 매우 관련성이 높을 텐데, 그죠? 예, 대통령 사실은 그 재정 지출, 그다음에 조세 지출을 사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이제 조세로 하는 경우가 잘 맞지 않는 경우는 이제 재정 지출로 하도록 이렇게 조정도 하고 이렇게 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업무가 분장이 돼 있으니까 남의 부처에 관계된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기는 하겠죠. 근데 우리는 지출이 어쨌든 세금 감면,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예 면제해주거나 하는 걸 이제 조세 지출이라고 하잖아요. 세금을 통해서 사실상 지출을 하는 거니까 받을 거를 안 받는 게 또 지출이니까 그 조세 지출하고 이제 일단 거쳐진 세금으로 진짜 지출하는 현실적으로 지출하는 걸 우리 재정 지출이라고 보통 하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관련성이 매우 깊어서 이거를 기획하는 분야에서 재정 지출은 기획예산처가 맡고 조세 지출은 재경부가 맡는 게 이게 맞나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다른 사례는 어떤지. 조세 지출도 사실은 재정 지출의 한 형태잖아, 그죠? 예, 그래서 세금에서 받을 걸 감면해 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조세 지출입니다. 네. 결국은 기획 업무와 관계가 있는데 네. 국가 재정 기획과 관계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세제 업무 세금을 걷는 것을 지금 재정경제부에서 하고 있고 또 거기 국고국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같이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세 지출을 이제 재경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거친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중심으로 저희가 일을 보고 있다 보시면 그런데 되겠습니다. 그게 결국은 이제 결국 세금을 어떻게 쓸 거냐 똑같은 거거든요. 예를 들면 걷어서 지급하는 거하고 아예 안 내는 그것도 관련성이 매우 깊어서 협의를 일단은 잘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가 이제 이렇게 산업이나 이런 걸 할 때 가지고 있는 툴이라는 게 뭐 예산, R&D 같은 그런 직접적인 재정 지출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조세나 뭐 조세 지출의 형태도 있고 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대외적으로 보면은 사실 금융, 정책금융, 그다음에 민간금융까지 해서 금융, 그다음에 산업부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산업 입지까지 다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거에는 그거를 다 하라고 이제 부총리 부서가 해서 부총리가 다 조정을 한 거고요. 과거에는 직접 또 대통령이 사실 7월 13일 날 재정 전략 회의라는 것이 그런 게 다 망라되어 있는 대표적인 그런 하나 이벤트입니다. 그런 코디네이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저 이 안에 그 부처별 기능 같은 거 다시 한번 점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뭐 총리 말씀하시면 없으시면은 우리 참관단한테 기회를 드리도록.